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 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101타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가이며 소설가로서 가장 원로이시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현종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유현종 작가님, 제가 조다로가 만난 사람에서 이제 지금까지 정치계, 사회계 거물들을 뵙고 문학가로서는 처음으로 선배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유현종 작가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현종 작가님은 대한민국 최고로 60년대에 동아일보에 연개소문을 연기한 소위 역사 소설 연재자로서도 정평이 나 있고 많은 작품을 쓰셨습니다. 이번에 한강이라는 후배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선배님 같은 훌륭한 선배들이 계시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는 못 살았잖아요. 60년대만. 지금은 이제 나라가 국력이 커지고 또 번역가 돈 많이 들잖아요. 통역하려면 번역가가 있었기 때문에 한강이란 작가가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됐습니다. 참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 한강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도 그 선배님 후배 되시지 않나요 혹시? 서라벌 후배 되시죠? 예. 어쨌든 국가가 정말 전 세계가 박수를 칠 만한 일입니다. 실은 작품으로 볼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이현종 작가님의 연개소문이나 아니면 그 발해의 대조영이나 그 많은 작품들이 특히 제가 중통도 사람으로 존경하는 류방책 소설 같은 거는 참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텐데 저는 이제 앞으로 누구 세계적인 번역가가 선배님의 작품을 다시 띄워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욕심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그것도 여류 여자 작가가 그렇죠.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예.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만 해도 예, 일본에 예. 몇 사람이 이제 예. 노벨상을 받았는데 예. 그분이 이제 한 분 말고 두 분은 그 번역가를 하하. 자기 집에서 예. 거의 한 10여 년을 같이 살았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저 이현종 작가님, 저는 기억하는 게 설국이라는 작품이 옛날에 일본 사람 받았다는 걸 제가 박수 친 적이 있고 또 한 분 기억나는 게 그 펄벅이라는 분이 원래 이제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고 엄마는 중국 사람이었는데 6.25 동란 때 한국에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1,500명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부천에서 그랬어요. 그때 있었던 그 유한양행 만드신 그 유일한 씨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중국에 가서 대지에 펄벅의 대지가 노벨상 받았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 전후 1945년 잿더미 속에서 79년 만에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다로가 만난 사람 중에서 명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이현종 작가님을 모시게 된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때 당시 현대 문학이었던가요? 그 들풀이라고 하는 작품을 갖고 연재하셔서 대히트였는데
덜불 예, 한 1년 동안 연재를 했죠. 그렇습니다. 현대문학에. 예, 예. 그게 72년. 맞습니다.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예, 예. 이제 동학난을 배경으로 해서 동학난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농민 일가의 예, 가족사를 예, 그린 예, 예, 예. 이현정 작가님, 이제 길지 않게 짧게 저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녔고 작가님이 그 소설을 쓸 때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애들이 그거 들고 다녔어요, 신문을. 그러시다가 동아일보에 연개소문을 연계하신 거는 참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예. 내가 34살 때거든요. 예, 예. 연개소문 연재할 때. 아, 연개소문, 예. 그런데 그 역사 소설은 예, 예. 원로 작가 그렇습니다. 예. 뭐 50, 60이 넘어가서 예, 예. 70대 이런 작가가 예, 예. 쓰는 소설 예. 그 역사 소설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또 읽는 독자도 예, 예. 전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역사 소설은 예, 예. 야당과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평소에 내가 역사 소설을 쓰면은 예. 그런 그 야당과 싫어하시거는 안 쓰겠다. 맞습니다. 예, 예. 현대 소설로 쓰겠다. 예, 예. 다만 무대를 옛날로 돌아가서. 예. 작가님,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방인근 소설 읽고 재밌는 거 만화 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 같은 정말 최고의 언론에서 역사서를 연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주 대단한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 뒤로 많은 소설을 쓰셨고 역사 소설을 하셔서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최인호 같은 작가들도 있었고 또 많은 작가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뒤로 쭉 선배님을 지켜보면서 1400년 전에 망했던 백제의 혼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백제에 관한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최근에 깊이 연구하시는 칠지도나 또 류방택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은 대단한 감동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소설로서 데이트를 하시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고 김종필 총리도 만나셨다는데 김종필 총리가 충청권 백제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경상도의 사위로 경상도도 친했지만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제주도까지 김종필이 최고의 문화예술의 경지를 지닌 분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김종필 총장님하고도 가깝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김종필 총장님하고 주로 만나셨던 분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네, 그분은 예, 정치가라기보다는 예. 예술인이었어요. 예술가셨습니다. 예, 예. 화가고 화가셨고, 예. 에세이스트, 예, 예.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예, 로맨티스트고 대단한 천재적인 작가십니다. 그분 자체도. 그러니까, 예. 그 문학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예.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제가 대한항공 모닝캄 편집장을 했는데 40여 년 전에 그때 한운사 선생님도 제가 모시고 아르티시 선배인 김홍신 선배하고도 친한데 그때 이어령 장관하고도 교분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같이 만나신 건가요? 김종필 총장님하고? 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예. 70년대 후반에 예.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 김종필 총재께서. 아니 김종필 씨. 아, 예, 예, 야 일본에 가니까는 예. 일본 작가들은 다 예, 예, 예. 골프를 치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 작가들은 왜 그런 골프도 안 골프 치냐? 예, 예. 그럼 아이가 말만 그렇게 하시는가 했더니 예. 뭐냐면
자기를 따라오래. 아, 어디를 가는데? 예. 자기를 따라오래. 예. 그랬더니 그 시청 앞에 예. 그게 지하에 아마 그 골프 상회가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상점이. 예. 근데 그걸로 데리고 들어가. 허허. 야, 여 오늘은 이 골프채도 여기서 예. 어? 예. 얻나 보다. 예. 예. 스파이크만 다 하나씩 사줬어요. 예. 작가님 그러셔서 이제 김종필 총재님과 더불어 골프도 치신 거예요? 야, 그게 그 작가들이 왜 못 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작가들이 어쨌든 그 김종필 총재님과 더불어 1400년 전에 망했던 대백제의 부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최인호 소설가라든가 김홍신 같은 작가들과 어울려서 많은 일 하신 거를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그 소위 소설 역사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1960년대에 개척하셨던 이 시대의 소설가요 문학가의 거장이신 최고의 소설가의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부르셔서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연개서문을 보고 나 그거 되게 잘 보는데 그거 나 빗대서 쓴 거지 그랬다는 얘기 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 아니시고. 동아일보에 이제 내가 그렇게 아하. 30대 초반 30대 동아일보에 연재하신 거예요. 연개서문을? 예. 그때 이제 그 편집국장이 편집국장께서 성국장이라고 예. 그분은 그 반체제 언론인이었어요. 반체제 언론인 동아일보 편집국장. 예. 나를 딱 잡더니 예. 연개소문을 연재한다고 그러다고 그래. 예. 그러면 말이야 딱 3년만 3년만. 예. 연재를 하라고. 예. 왜 3년입니까? 예. 그러니까 3년이면은 이 박정권도 문 닫을 거다. 하하. 그런 의도가 있으셨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그런 거죠. 예, 예. 그 성국장은 예. 연개소문이 누군가를 예, 예. 잘 아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예, 예. 군사 쿠데타를 한 예, 예. 사람이고, 그렇죠. 하다가 예, 예. 못난 아들 3명을 두어가지고 그렇죠. 나라까지 예. 망해놓고 그때 당시 연개소문 대단했습니다. 예. 그렇게. 신문 들고 다녀서 봤습니다. 예, 예. 예, 예. 쓰면 된다는 얘기. 예, 예. 근데 이제 3년을 썼는데, 3년 쓰셨구나. 3년을 썼는데, 예. 이제, 이 박정권은 그대로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국장님, 이거 멀쩡한데요. 예, 예. 그럼 1년만 더 써. 1년만 떴어. 4년을 썼어요. 4년 쓰셨구나. 4년을 예. 썼는데, 한번 그 굉장한 애독자가 예. 박 대통령이었어요. 아, 애독자셨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 해도 빼지 않고 예. 4년 동안을 애독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예. 한번 예. 격려를 한다. 예. 그래서 뵀죠. 예, 예.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더만. 예, 예. 만나보시니까. 예. 딱 뭐냐면 음. 그 사람은 예. 살아 있을 때는 평가가 안 돼도 아하. 관뚜껑 딱 덮을 때 평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그 살아 있을 때 예. 공보다 공보다 과가 많으면 과가 많으면 과오가 많으면 예, 예. 역적 아니에요? 역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오보다 예. 공이 많으면 예. 그 충신이요 그렇습니다. 영웅 아니냐? 그렇죠.
연개 소문은 예. 어느 쪽이요? 나보고. 예. 아, 답변하시기 끔찍하셨겠어요. 이게 과보다는 공이 더 많은 인물이지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이고. 글쎄 아주 예. 좋아서. 아, 그렇게 좋아하겠지. 이 작가가 박정희 평가하기를 나쁜 쪽이 아니라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는 예. 그 연개 소문은 예. 바로 나다 아하.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애독을 했던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중국의 그 등소평이 모택동을 평가하면서 07과삼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그 조갑재라는 기자가 내무돔에 침을 뱉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뒤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하니까 발에 대주영 써봐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제가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현재 살아계신 최고의 원로 소설가로서 이번에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현대문학에 히트하셨던 그 작품 들풀만 하더라도 동학의 애절한 역사들을 잘했던 귀중한 작품인데, 그 동학 그 작품만 하더라도 지금 누가 번역만 잘해줘도 노벨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세가 드셔서 후진들에게 이렇게 양보하신 그런 미덕을 감사드리고, 또 한국이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강의 작가의 아버지인 그 한수원 그분도 이제 학교 서랍을 후배 훌륭한 작가시고 한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작품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 기억나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어떤 건지 몇 가지만 좀 나열해 주시면. 선생님 작품, 나 이런 소설 많이 써봤다. 어떤 작품들 쓰셨죠? 내가 주로 예. 역사 소설을 많이 역사 썼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최근에 이 문학신문에서 문학신문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예. 작품을 제일 많이 쓴 작가가 누군가, 아하. 그걸 조사를 해. 예. 그랬더니 내가 제일 많이 썼다고 아유. 발표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예, 예. 종류별로는 예. 51권 아, 51권. 종류. 예, 예. 권수로. 권수로는 예. 그게 전부 해서 예, 예. 한 80권 된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쓴 거죠. 많이 쓰셨죠.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은 예, 예. 지금 65년 됐어요. 소설 쓰신 65년. 작가 생활은 아, 그렇죠. 예. 65년 동안 직장 쓰신 생활을 작품. 했다고 생각해봐요. 대단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대단한 거죠. 예, 그 일일이 그거 작품만 연구하려면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작가님. 근데 이제 대표적인 작품은 예. 역사 소설로는 역사소설, 연개소문, 연개소문, 대조영, 대조영, 임꺽정, 임꺽정 좋아요. 예. 천추태우, 천추태우, 삼별초, 삼별초. 이제 그런 것들 고구려 뭐 쓰시지 않았어요? 고구려. 대고구려인가? 예, 고구려도 하시고. 되게 그런 것들이 예, 예, 예. 현대 소설로서는 맞습니다. 예. 역시 들불도 들풀, 예. 역사 소설 들불, 예, 예, 좋습니다. 그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예. 불만의 도시라는 불만의 도시, 예. 자, 예. 자, 그런 정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이제 소설가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김진명 같은 소설가나, ROTC 선배인 김홍진 선배나, 또 저랑 연배가 같은 여자의 남자 김한기나 많은 소설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가들이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하시게 된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신 분이 저는 우리 유현종 작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로 세계를 발언하는 게 바로 한류거든요. 한류라는 것은 6,000년 전에 있었던 풍족의 유연 풍류가 국풍이라고 하는 것, 벌써 오래된 80이니까 44년 전에 허문도라는 분이 우리 걸 일으키려고 국풍이라는 걸 했는데 군사 독재 시절이라서 1년으로 끝났는데 제가 35년 전에 한국의 유행이라는 뜻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한류를 드러내서 이제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80억이 전부 아시아로 한국으로 이 작가님한테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것의 근원이 K-팝 춤추는 것도 있고 강남 스타일도 있겠지만 이제는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 역사를 담은 철학, 바로 역사 소설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실은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도 실은 따지면 역사 소설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오래 하셨고 60 몇 년 동안 글을 쓰셨다고요? 작가 생활을? 세상에 한평생을 우리 민족을 위한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선배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여쭤보고 얘기를 마무리를까 하는데 선배님께서는 백제권에서 태어나셔서 1400년 전에 망했던 백세를 복원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종필, 이어령 이런 많은 천재적인 작가들과 문학도들을 접하면서 무수히 많은 작품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물론 그 소설가 중에서는 박경리 같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장돌뱅이 여행을 하셨던 그 객주의 작가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우리 삼국이 저 큰 땅덩어리를 거르고 이제 한반도로 들어와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가 있다가 백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백제의 큰 기운이 저 올랑까지 지배했던 대백제의 기운이 이제 한류를 통해서 우리 한강 같은 작가를 통해서 선배님의 어떤 그런 열정들이 한류의 중심으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고구려도 이제 다 끝나가고 신라도 더 끝나갑니다. 이 대백제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칠지도라는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비밀리 알았습니다. 그 칠지도를 통해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특히 외백 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한국이 한류가 마지막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서는 그 정점에 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으로 예산에서 태어나서 예산에 윤봉길, 김좌진, 추사 김정희, 홍성고등학교 다니면서 소위 최영 장군, 성삼문, 그다음에 김좌진 장군, 그리고 만해 한용운, 저쪽 서산의 류방택 같은 천재적인 과학자, 그리고 토정 이지양 같은 저쪽 보령에 있는 명인, 그리고 나장연합군에서 함락됐을 때 흑치상지나 복신장군이 그 100년 동안 항거했던 그 민족의 정신이 저는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다시 드러날 거를 확신합니다. 칠지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칠지도를 통해서 한국이 부강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칠지도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칠지도는 이렇게 가지가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세 개가 6개로 칼이 이렇게 칼이 가지가 쳐진 칼이에요. 맞습니다.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지도, 칼. 7개의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투용은 아니죠. 상징적인 그 칼입니다. 제왕의 상징이네. 어떤 상징이냐면 지도자의 상징, 정치 권력자의 상징이네요. 이게 백제에서 만들었다. 한초고할 때. 그 칼이
지금도 일본에 맞습니다. 교토에 이선옥감이라고 하는 신사에 예. 보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제가 부강할 때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이 고구려에 쳐들어가서 고국원왕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그래서 가장 왕성했던 백제의 그 강성기가 근초고왕 시절인데 그때 근초고왕께서 하사하셨던 칠지도에 되어서 전국 최고의 역사가이고 소설가 최고 언론이신 우리 요현종 선생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정청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시절에 예. 외국, 예, 외국. 일본도 아닙니다. 외나라죠, 외나라. 예, 예, 예. 그 나라에는 천황도 전황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예. 그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예. 백제가 가서 뭐 어떻게 보면 왕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백제에서 이제 파견한 거지, 파견. 그렇죠. 예, 예, 예. 그 요새 말로 파견하고 예, 예. 후왕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가서 이제 다스려라. 예, 예, 예. 다스리는 맞습니다. 예, 예, 예. 행렬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행렬 예. 맨 앞에 예, 예. 지도를 들고. 야. 갖다 그 아.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조선 통신사가 갈 때도 그걸 들고 갔나요? 아니면 그 전이죠, 그거는 이미? 조선은 그 그거 한참 후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40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400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인 임금께서 전해주는 하사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칠지도는 언제 들고 예, 예. 일본으로 갔냐?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일본을 예. 그 긴기지방에 예, 예. 예, 예. 작가님, 이제 나중에 저 비밀리에 뒀다가 소설이 나오면 많이 살가야 되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위대한 역사의 한 토막을 종지부를 찔 칠지도라는 소설을 쓰고 계십니다. 근초고왕이라는 위대한 걸출한 백제의 대왕께서 자기 손자한테 칠지도를 들려서 일본을 가게 하고 그 칠지도가 아직도 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이 칠지도라는 소설을 쓰셔서 아마 내년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대규모 이벤트를 한번 해보실까 구상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김종필 총재도 바랬던 것이고 많은 소설가를 했던 최인호나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것인데 최인호 같은 천재적인 작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디플로머시의 임덕교 선생께서 먼저 천황했던 아키히도 일본의 천황의 아들이 히로히토인가요? 지금이 아키히토죠. 현재가. 히로히토 그러니까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그 히로히토의 아들이 아키히토. 현재 아키히토죠. 아키히토 아들이 지금 천황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현재 그 일본 천황이 이 아들일 때 왕세자일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학자한테 우리 아버지가 좀 쫌스럽다. 우리가 그 백제 문영왕릉 후손인데 왜 거기 가서 저기 제사 한번 못 지냈냐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제 아들이 천황이 됐으니까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극우파인 고이즈미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버지 천황께서 한국을 오고 싶어 하신다니까 내년에 이걸 완성해서 칠지도를 들고 한 바퀴 쫙 들어서 가가지고 우리 일본의 천황을 데리고 와서 공주 문영왕에 이렇게 제사 지내 가면 어떨까?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소설가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소설가는 가능한 한 중심이 잡혀서 역사를 보는 위대한 철학자이고 심판가이고 재판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잿더미에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 조금 방향이 잘 잡히면 않겠습니까, 선생님? 네. 현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언론이나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
그 노자가 하신 말씀이 노자 말씀, 예. 뭐냐면 가장 좋은 정치는 좋은 정치는 왕도 정치이고 패도 정치는 안 된다. 왕도 정치이지만 패도는 안 된다. 예, 예. 왕도 정치 맞습니다. 뭐냐면은 임금이 전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신하들이 정치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예, 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 그게 왕도 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패도 정치는 무력으로 아하.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임금을 두려워하고 예. 다 이게 그렇게 된다 이거.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불만 때문에 반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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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도 예. 더 좋은 제도는 예. 지금 이 백성들이 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 예. 누군지, 예. 그 임금이 지금도 있는지 하하. 그걸 알지 못하고 예. 알 필요도 없이 등자 쓰고 배부르게 사는 시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시대가 이게 대통령대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너무 말이 많습니다. 예,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예. 저기 참 작가님 정말 대단한 제 가슴을 딱 치시는 말씀인데 정치가 왕도 정치가 있고 패도 정치가 있는데 패도보다는 왕도가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통치자가 누군지 모르면 더 좋다. 제가 35년 전에 이벤트 스쿨을 열어서 이벤트 돌풍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벤트는 공연이나 전시나 축제나 스포츠, 유통, 정치가 포함이 되는데 이벤트는 기획과 제작, 연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획은 보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제작은 신데렐라 성을 만드는 겁니다. 연출은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인데 연출을 누가 하냐? 액터, 사회자나 가수나 댄서가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획자가 누군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가장 못된 것은 기획한 사람이 마이크 들고 이리 와라 저리 와. 이거 빵점짜리입니다. 오늘 이벤트 창시자로서 한국의 발전에 저도 미약하나마 기억했던 한 후배로서 선배님 말씀에 깊이 머리 숙여서 공감이 갑니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가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서 대백제가 1400년 전에 망했다가 이제 다시 백제의 기운이 일어서서 북한에 있는 고구려, 남한에 있는 신라 이를 통합해서 남한, 북한, 동북, 삼성 2억 1천만이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신한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로 선생님으로서 작가로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의 대표로서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제라고 하는 국호가 백제, 예. 100개의 예. 부족이 예. 100개의 부족이 예, 백가체해. 예. 백제할 때 체해 예, 예. 바다를 다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맞습니다. 안도에 내려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백제 줄여서 그러니까 백가제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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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백가가 예. 바다를 전부 다스려. 맞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백제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이제. 이제 일어날 겁니다. 실제도를 통해서 그게 딱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소설가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현존 작가로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 네. 백제의 정신은 예. 바로 백가제해라고 하는 예, 예. 100개의 부족이 예. 북에서 내려와서 예. 바다를 예. 제패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신라다 뭐다 예, 이런 예, 용도가 예. 아니고 아니죠. 예. 바다를 제패했다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렇습니다. 영웅적인 기상이죠. 예, 예. 이제는 백제 그 기상이 예. 세계 똘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백제 화이팅! 칠제도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한류의 신기원을 이뤄서 중국과 미국의 싸움도 말리고 남한, 북한, 동북, 삼성 해외에 가 있는 2억 1천만의 한민족의 얼을 깨워서 80억을 살리는 대장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다로가 만난 사람 101탄은 한국의 최초로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를 열었고, 이제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가는데 크게 기여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가, 그리고 칠지도라고 하는 엄청난 작품을 쓰고 계신 소설가 유현종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위대한 대한민국 유현종 작가님 만세! 뜻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